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1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3.05%를 기록했습니다. 4주 연속으로 큰 폭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3% 이상의 낙폭을 보이면서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리츠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코스피도 5.63%나 하락하면서 리츠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졌고, 그 여파로 지난 1월 이후로 처음으로 2,400선으로 주저앉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선 결과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요.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로 한국 경제와 한국 증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트럼프 리스크뿐만 아니라 미국의 고금리 환경 지속도 한국 증시와 리츠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리츠 시장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리파이낸싱 등 개별 리츠들의 이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리츠 주가가 힘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일부 리츠들 같은 경우에는 유증과 리파이낸싱 추진 과정에서 시장의 신뢰를 크게 잃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리츠에 대한 불신이 이벤트가 있는 리츠에만 그치지 않고, 특별한 이벤트 없이 펀더멘털이 탄탄한 리츠들의 주가도 함께 끌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거시경제 지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물가 지표가 이제 주목을 받았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10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이제 10월 공급자 물가 지수가 동시에 발표가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전망했던 수치보다는 좀 이렇게 웃돈, 이제 수치보다는 더 이렇게 물가 상승폭이 컸던 그런 수치들이 나왔고요. CPI와 PPI 모두 이제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제롬 파월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의장 같은 경우에는 또 지난 14일에 최근 미국 경제의 성과가 놀라울 정도로 좋은 덕에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또 이 같은 발언과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관측이 커진 가운데 이렇게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서 우려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연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9월에 0.5%포인트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서 빅컷을 단행했고, 그러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을 했고, 또 이어 11월에도 0.25포인트 인하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정되어 있는 12월에도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사를 해왔는데, 근데 여전히 이제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또 물가 상승률도 재가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동결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점들이 이제 리츠 시장에는 다소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를 보더라도 최근에 상당히 크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또 리츠 시장에는 결코 이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지난 15일에는 이제 미국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소비 지표가 발표됐는데, 이 소비 지표도 예상치를 웃돌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강하게 또 뒷받침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번 주에도 여러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연준 인사들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좀 또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리츠 소식을 살펴보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전체 21개 리츠 중에서 19개 리츠가 하락하고 단 2개 리츠만 상승을 했는데요.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와 미래에셋 맵스 리츠, 그리고 프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7% 이상 하락하면서 아주 큰 폭으로 내렸고, 이 외에도 신한 알파 리츠, 프랑코 더원 리츠, NH 오른 리츠,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그리고 JR 글로벌 리츠, KB스타 리츠까지 전체 상장 리츠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10개 리츠가 3% 이상으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 그리고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등이 그시적인 이슈들이 어떤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또 리츠 같은 경우는 최근 일부 리츠들이 유증과 리파이낸싱 과정에서 잡음이 일면서 리츠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펀더멘털에 크게 문제가 없는 리츠들도 동반으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12개 리츠가 무더기 신저가를 기록할 정도로 좋지 않은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한 알파 리츠, 미래스 맵스 리츠, JR 글로벌 리츠,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D&D 플랫폼 리츠, NH 오런 리츠, 신한 서브 T&D 리츠, 코랑코 더원 리츠,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하나 리츠, 삼성 에펜 리츠, 신한 글로벌 액티버 리츠 등이 이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작년 이제 하반기에 이제 리츠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그때보다 리츠들 주가가 더 내려앉은 그런 수준입니다. 각 리츠별로 보면 이제 5,000원 선을 넘는 리츠 거의 없고 4,000원, 3,000원, 2,000원 이렇게 이제 마지노선을 그러니까 지지선을 좀 구축하고 있었는데 그 지지선마저도 상당히 무너져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실제로 지금 리츠 주가가 2,000원이 안 되는 리츠도 두 개나 있습니다.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와 이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지금 1,000원대 주가가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많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우려가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 리츠 시장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유상증자 이슈가 있는데 지난주 이제 하나 리츠가 구주주 청약 대상으로 유상증자 청약을 실시를 했는데 청약률이 77.62%에 거쳤습니다. 올해 이제 유정을 추진한 리츠 중에 처음으로 이제 미달된 그런 사례고요. 사실 하나리츠 같은 경우는 지금 장교 하나빌딩 편입을 위해서 이제 유증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워낙 이 자산이 크다 보니까 기존 자산 대비해서 그리고 유증 물량도 상당히 크고 시장에서 우려가 상당히 컸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의 우려를 극복하지 못한 모양새고 이 남은 물량 같은 경우에 증권사들이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권사 같은 경우에 이걸 물량을 오래도록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6개월 안에 매각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서 오버행 이슈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작년 SK리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슷한 흐름을 보였고 하나리츠 마찬가지로 SK리츠가 연상되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정시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 리츠뿐만 아니라 또 배당주로 통하는 인프라 펀드 또 이제 지금 상장을 준비 중인 게 있죠. KB 바레 인프라 펀드가 이제 상장을 준비 중인데 이 최근에 이제 수요 예측을 했는데 상당히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수요 예측은 이제 흥행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이제 3영업일 동안 이렇게 이제 수요 예측을 실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경쟁률은 3.99대 1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기대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이제 수요 예측이 이제 흥행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공모 물량도 이제 기존 계획했던 것보다 20% 축소를 해서 이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고 공모가는 이제 8,400원입니다. 8,400원이고 오는 18일, 19일 이틀 동안 이렇게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하는데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KB 바레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자산운용사가 처음으로 이제 상장하는 인프라 펀드죠. 인프라 펀드가 이제 한국 증시에 상장되는 것은 이제 지난 2006년 맥커리 장사운용이 상장한 맥커리 인프라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리츠가 이제 지난 14일에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롯데리츠는 이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서 오는 이제 2030년까지 자산운용 규모 AUM을 4조 5천억 원으로 증가시키겠다고 이렇게 밝혔고 이를 위해 이제 비리테일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하고 참고로 이제 현재 이제 AUM 같은 경우에는 약 2.6조 원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2조 원 정도를 더 키우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비리테일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하고 그리고 그룹사의 파이프라인 강화를 통해서 그룹사 내 우량자산 개발 및 취득을 또 하고 거기다가 핵심 권역에 소재한 외부 자산 투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전략으로 연평균 4천억 원 규모의 신규 자산을 편입해서 현재 5% 미만인 비리테일 자산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공격적으로 이제 자산을 이제 키우겠다, 자산 운용 규모를 키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리츠도 이렇게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주주들과의 소통을 아주 좀 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이번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서도 롯데리츠는 앞으로 리츠 IR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그리고 영문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서 투자자와의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또 이런 부분들 실제로 최근에 이제 많이 작년에 이제 취임하신 이제 김소연 대표님이 오고 나서 상당히 이렇게 좀 많이 개선된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좀 잘 소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롯데리츠는 차입 만기 분산을 통한 재무구조 안정화 등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이 아주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주들의 피부로 와닿을 수는 없지만, 와닿기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IR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소통을 하면서 잘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래도 스폰서 리츠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